네, 임플란트 35만 원 맞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 왔어요. 임플란트 하나당 29만 원 변동이 되긴 했거든요. 뼈이스는 추가가 돼요. 따로 추가 금액 발생하세요. 또 시작이에요, 또? 또 화가 많이 나시네요. 네, 진짜 제가 잠을 못 자요, 화가 나서. 또 시작됐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투명치과에 이어서 또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가지고 또 쉽게 말해서 사기치과죠. 맞습니다. 사기치과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상이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네. 많이 현혹이 되시죠. 어르신들은 사실 속상하지만 안타깝지만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를 막 해드려도 마지막 하나만 기억해. 그래서 얼마인데? 네, 가격이 중요하시죠. 그니까요. 그래서 이 가격만 보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셔가지고 또 속상한 일을 많이 겪고 오셨다는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가 환자분들 통해서 많이 전해 듣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네. 임플란트 이제 가격 광고 보고 찾아가셨다가 많이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 가격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에는 분명히 또 환자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저가 임플란트 또는 너무 초저가의 치아 교정 또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어떤 함정들이 있고 환자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원래 치과의 본래 목적은 환자한테 진료를 해서 구강 건강을 회복시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실 치과가 너무 많아요. 정말 편의점보다 많은 게 치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 특히 강남 지역이라든지 치과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환자를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쉽게 환자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가격이죠. 네. 가격으로 나 얼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도 하는 말이 요즘 SNS 보니까 인스타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리고 30만 또 원대다, 40만 원대다. 어르신들은 밴드. 네, 네이버 맞습니다.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 광고를 보시고 요즘 임플란트 몇십만 원이던데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놓고 35만 원 이야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요즘 가격 광고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가격 광고만 딱 보시고 오셔서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속사정들을 잘 모르시고 오해를 하셔서 임플란트 이렇게 싸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 가격이 맞나?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나? 항상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이제 많이 비싸게 받는 치과들이 좀 나쁜 치과다 이런 이미지가 좀 심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안타깝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SNS가 사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SNS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정상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치과계, 한국 치과에서 큰 일이 한번 일어났었죠. 환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있었죠. 강남에서 모치과 이제 다 아실 텐데 투명 치과에서 이제 환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있었죠. 몇 년 안 된 이야기인데 또 그 비슷한 이제 사례들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요즘 이제 광고들을 보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투명치과는 예전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었고 보여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아 참 투명치과 이름 잘 지었다. 아, 투명하네. 건물이 투명해요.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 환자분들이 아니 더서울치과 아니냐. 똑같이 투명하다. 근데 아 저희는 여기 태평역에 있습니다. 신사 가로수길이 아니고요. 그 투명치과가 이제 왜 유명했냐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을 끌어들였어요. 네, 실제로 이제 투명치과에서 이슈가 되었던 거는 일단 너무 가격이 싸. 그래서 보통 교정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300만 원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막 SNS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렇게 가격을 해버리니까 정말 전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심지어 제가 있었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도 증도에서 가신 환자분도 계셨어요. 제 인터뷰 보니까 시골에서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섬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투명치과 말 그대로 그때 이슈가 투명 교정장치였잖아요. 네. 그렇죠. 원장님 네. 교정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투명 네. 교정장치. 저도 그쵸? 투명 교정을 통해서 교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투명 교정 장치나 제가 했던 투명 교정 장치는
정식으로 허가받고 나온 제품인데 미국 FDA 승인 네, 받았잖아요. 그래서 FDA 승인받은 인비전라인이라는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을 저도 진행했었고 저희 병원에서 다른 환자분들 진행하고 있는데 투명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설상가상 또 우어가 이제 허가가 안 된 투명 교정 장치를 또 맞아요. 이용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장치를 사용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장치 자체는 사실 전체 교정을 하면 안 되는 장치였는데 부분 교정용 장치를 전체 교정에 사용을 하고 그때 투명치과 문을 닫았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했던 게 교정 장치를 택배로 받는데요.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네. 받는다는 것부터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장치가 온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원장님 가면 없대요. 가면은 바쁘니까 예약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갈 때마다 원장님이 바뀌신대요. 저 실제로 투명치과에 있던 원장님 계세요. 저 아는 분 중에. 일단 사실 월급을 많이 준다고 꼬신대요. 그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달에는 정말 약속한 만큼 딱 온대요. 월급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나서 환자랑 대화만 했는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줘? 좋아했대요. 근데 다음 달에 그거의 절반. 그 다음 달에 절반의 절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왜 월급을 줄여야 했더니 거기서 딱 대표 원장님도 아니야. 실장님이 아니 원장님 상담한 사람들 그냥 갔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이제 무조건 가격으로 환자를 꼬셔서 솔직히 쉽게 말해서 유인을 한 다음에 무조건 교정을 진행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 환자 중에 한 명은 아래를 발치해야 되는데요. 위에를 발치해서 제가 교정하는데 3년 걸렸어요. 2년이면 될 거를 아니요 거의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잘못 발치를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이때 피해 사례가 몇 명이었죠? 저희 병원에도 이제 그때 항상 투명치과 사태 터졌을 때 여러 환자분들이 투명치과에서 교정 중인데 교정 재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한 10여 분 이상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정과에서 놀랐대요. 서울대 아시죠? 서울대 치과대학이 거의 100년이 됐는데 그동안 본 교정 환자 수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이 너무 싸거나 그리고 원장이 또 자주 바뀐다. 그걸 딱 가면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환자인데 그렇게 뭐 의사 선생님도 보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뭐 괜찮다고만 하고 가라고 하고 저 같으면 너무 의심이 될 것 같아서 그 병원을 잘 못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비싼 데는 이유가 없지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가격이라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왜냐면 인건비라는 게 있고 제로비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벤트성 치과는 사실 그 비용으로 그게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최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쉽게 말해서 때려서 환자들을 무조건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쭉쭉쭉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으면 문을 닫는 거죠. 근데 원장님 아시죠? 이거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무죄로 나왔어요. 왜 무죄로 나왔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환자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원장님이 크게 처벌받지 않고 그냥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그분 참 또 안타깝게- 다시 병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쵸?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건 이제 사담일 수도 있는데 저희 나라가 사기라는 죄가 적용이 되려면요 처음부터 사기를 짜고 치는 판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은 처음부터 환자분들 모았죠. 그런 다음에 저희도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피해보는 거는 환자분들일 뿐인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좀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제 이벤트성 교정치과로 많은 일이 있었고 그쵸. 그렇습니다. 요즘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값싼 임플란트 광고로 환자들을 많이 해놓고